3교시에서는 두 집단에 대한 비교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 그리고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의 세 가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교시의 첫 번째 문제로서 독립표본 T검정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은 새로운 강의 방식이 초등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16명의 대상 학생들을 8명씩 랜덤 추출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는 새로운 강의 방식, 그리고 다른 한 집단에는 기존의 방식을 적용한 후 시험을 통해서 얻은 독해력 성적에 관한 데이터이다. 새로운 강의 방식의 평균이 기존 방식의 평균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5% 하에서 검증하여라 입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교재에 주어져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 세스 프로그램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의 표본 크기 N1은 8이고 N2 역시 8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의 평균은 69.125, 새로운 방식의 평균은 75.375, 기존의 강의 방식의 표본 분산은 16.696, 새로운 방식의 표본 분산은 19.125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값들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주어진 문제에 있는 가설을 표현해 보면 첫 번째 집단이 기존의 방식이고 두 번째 집단이 새로운 강의 방식이므로 기무가설은 U1이 뮤2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같다이고, 대립가설이 U1이 뮤2보다 작다, 즉 뮤2가 뮤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 검정 통계량은 x1과 마이너스 x2와 나누기 SP, 여기서 SP는 공통 표준편 차이입니다. 그리고 루트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측검정 기각의 단측검정에 해당되므로 단측검정 기각치는 T알파이고, 이때 자유도는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측검정 기각력은 우리가 구한 T값이 마이너스 T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산 SP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N1-1 곱하기 S1의 제곱 더하기 N2-1 곱하기 S2의 제곱 나누기 N1 더하기 N1-2가 됩니다. 따라서 7 곱하기 16.696 곱하기 더하기 7 곱하기 19.125 나누기 14를 해보면 17.91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 표준편자 SP는 SP의 제곱에 제곱근을 취한 것이니까 17.911에다가 제곱근을 취하면 4.232가 됩니다. 따라서 표준오차는 4.232 곱하기 루트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것이 바로 검정통계량의 분모해량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2.116이 되겠습니다. 두 표본 평균의 차이 x1바 빼기 x2바는 마이너스 6.25가 되고, 마지막으로 t값은 두 표본 평균의 차이에서 표준오차로 나눈 것이므로 마이너스 6.25 나누기 2.116 하면 마이너스 2.95가 됩니다. 단측검정 기각치 T알파를 찾아보면 이때 자유도는 N1 더하기 N2-2, 즉 8 더하기 8-2가 되어서 14가 되고, 이때 T 0.0으로 찾아보면 부록의 T분포표에서
1.761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한 t값과 기각치 t알파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구한 t값 마이너스 2.95가 마이너스 t알파 마이너스 2.761보다 작으므로 기각력에 해당이 됩니다. 즉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뮤1이 뮤2보다 작다, 즉 뮤2가 뮤1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것을 해석하여 보면 새로운 강의 방식의 평균이 기존의 강의 방식의 평균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은 t테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손쉽게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는 두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와 검정할 변수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에서는 두 집단을 그룹이란 변수로 1과 2로 구분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생이 얻은 점수를 스코어라는 변수에 입력하여 두었습니다. t테스트에 앞서서 두 집단의 기술 통계량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민주 프로시저를 수행하였고, 이때 클래스 명령문에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 여기서는 그룹이 해당되고, 바 명령문에 검정할 변수, 여기서는 스코어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지정하여 두고 원하는 통계량을 프랑 민주 명령문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n 표본 크기, 민 평균, 바 분산, std 표준 편차를 지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러한 프랑 민주의 결과가 여기 테이블에 주어져 있고 이것들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프락 t테스트 명령문에는 민주 명령문과 유사하게 집단 변수를 클래스 명령문에 선언하고 검정할 변수를 바 명령문에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분산이 동일하지 않을 때의 t검정을 얻기 위해서 코크란이라는 옵션을 지정하여 두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집단이 동일한 경우, 분산이 동일한 경우를 다룰 것이므로 이 결과가 참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테스트 프로시저에서는 두 집단의 분포의 형태를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분포의 형태가 정기 분포에 상당히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자 그림을 살펴보면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첫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오른쪽에, 즉 상당히 큰 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t검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표에서 그룹 1과 2 그리고 두 집단의 차이 DIFF에 대해서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 오차 등이 기록되어 있고, 또 평균에 대한 95% 신뢰관이 각각 그룹 1과 2와 차이에 대해서 출력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t검정의 결과를 보면 분산이 동일할 때 해당되는 풀드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면 되겠고,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것처럼 자유도가 14이고 t값이 마이너스 2.9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락 t테스트에서는 양측 검정에 대한 p-밸류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0.0105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단측 검정에 해당되므로 이때의 p값은 양측 검정의 p값을 2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0.0053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p값이 미수는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기각력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기무가소를 기각하고 대립가소를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새로운 강의 방식의 평균이 기존의 강의 방식의 평균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교시의 두 번째 주제로서 대응표본 T검정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은 독립표본 T검정과 다르게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짝을 지어서 두 개의 값들을 얻었을 때 두 개의 평균을 비교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은 학생 15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의 통계학 시험 성적과 교육 실시 후의 성적을 얻은 것이다. 교육 실시 후의 평균이 실시 이전의 평균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5% 하에서 검증하여라 입니다. 한 학생에게 교육 실시 전과 후에 각각 두 개의 값을 얻었으므로 대응표본 T검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 실시 이전의 성적을 X라고 하고 교육 실시 이후의 성적을 Y라고 하고 그리고 교육 실시 이전에서 이후의 성적을 뺀 것을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료는 역시 여러분들 교재에 주어져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 CS 프로그램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크기 N은 15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 이전의 표본 평균 X반은 70.267, 실시 이후의 표본 평균 Y반은 78.2, X의 분산은 32.49, Y의 분산은 204.885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평균을 뺀 D라는 변수의 평균은 마이너스 7.933이고 D의 분산을 구해보면 98.638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전부 표본에서 구한 수치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문제에 주어진 가설의 내용을 표현하고 보면 귀무가설은 뮤x가 뮤y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뮤x가 뮤y와 같다. 이고 대립가설은 뮤x가 뮤y보다 작다. 즉 뮤y가 뮤x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즉 교육 실시 이후의 평균이 실시 이전의 평균보다 크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에 해당이 됩니다. 검정 통계량은 D바 나누기 SD 나누기 루트 N이 되겠습니다. 역시 단축 검정에 해당이 되므로 단축 검정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의 T알파가 되는 것이고 단축 검정 기각력은 우리가 구한 T값이 마이너스 T알파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대응표본 T검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 변수 D의 표준 편차는 SD의 제곱의 루트를 취한 것이므로 이를 계산해 보면 9.932가 됩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분모에 해당되는 표준 오차는 SD 나누기 루트 N이고 여기서는 9.932 나누기 루트 15를 계산해 보면 2.564가 계산이 됩니다. 검정 통계량은 D바 나누기 SD 나누기 루트 N, 즉 D바 나누기 표준 오차이고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7.933 나누기 2.564가 되어서 마이너스 3.09가 계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14인 T분포표에서 0.05에 해당되는 T값을 찾아보면 역시 여러분들의 교재 부록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 1.761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한 T값과 기각지 T알파를 비교해보면 T값 마이너스 3.09가 마이너스 T알파 마이너스 1.761보다 작기 때문에 기각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H0를 기각하고 대립값을 H1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뮤x가 뮤y보다 작다. 즉 뮤y가 뮤x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석하여 보면 교육을 실시한 후에 평균이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의 평균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 역시 T테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손쉽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개체의 번호를 나타내는 id라는 변수를 입력하였고, 물론 이것은 반드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사전 점수에 해당되는 프리테스트와 사전 점수에 해당되는 포스트 테스트를 별개의 변수로 입력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점수에 사후 점수를 뺀 것을 difff라는 변수로 만들어 두었는데, 이것은 t 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 통계량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t 검정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민주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통계량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사전 점수 프리테스트와 사후 점수 포스트 테스트, 그리고 두 개의 차이 diff라는 변수를 바 명령문에 선언하였고, 원하는 통계량으로 민주 프로시저에서 n 표본 크기, 민 평균, 바 분산, std 표준 편차를 출력하도록 지정하여 두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 표본 t검정도 프락 t테스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대응 표본에서는 앞에서와는 다르게 paired라는 명령문을 사용해야 되고, 두 개의 변수를 스타 표시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paired 명령문에 pretest star, post test와 같이 입력하여 두었습니다. 대응 표본 t검정의 경우에는 t테스트 프로시저에서 두 변수의 차이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분포 그리고 상자 그림을 출력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정규 분포와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상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변수의 차이의 평균이 0보다 훨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는 대응 표본 t검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n이 15라는 것과 변수 difff의 평균이 마이너스 7.933, 그리고 변수 d의 표준 편차가 9.931이라는 것 등, 그리고 표준 오차가 2.564라는 것 등이 출력되어 있고, 또한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13.43에서 마이너스 2.43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값이 마이너스 3.09이고 p밸류가 0.007로 출력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은 양측 검정의 p밸류이므로 단측 검정의 p밸류는 이것을 2로 나누면 됩니다. 이 경우는 0.004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한 p밸류가 미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각력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에 평균에 대한 95% 신뢰관을 보면 신뢰 하한이 마이너스 13.43, 신뢰 상한이 마이너스 2.43이므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도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의 마지막 주절에서 두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앞에서 평균의 동일성, 즉 독립표본 t검정에 사용한 자료와 동일한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은 새로운 강의 방식이 초등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16명의 대상 학생들을 8명씩 랜덤 추출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는 새로운 강의 방식을, 다른 집단에는 기존의 방식을 적용한 후 시험을 통해서 얻은 독해력 성적에 관한 데이터이다. 새로운 강의 방식의 분산이 기존 방식의 분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5% 하에서 검증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에 주어진 내용들을, 즉 기술 통계량들을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표본 크기는 각각 N1이 8이고 N2가 8입니다. 그리고 표본 분산은 N1이 S1의 제곱이 16.696, S2의 제곱이 19.125이고, 물론 표준 편차는 그것들의 제곱근인 S1은 4.086, S2는 4.373이 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가설로 설정해 보면 F값이 1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귀무가설은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첫 번째 집단의 분산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두 번째 집단, 즉 새로운 강의 방식을 통해서 얻은 분산이 기존 집단, 첫 번째 집단의 분산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두 표본 분산의 비가 되겠습니다. 즉 S2의 제곱 나누기 S1의 제곱이 되겠고, 단측 검정 기각력은 우리가 구한 F값이 F알파보다 클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분산의 동일성 검정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F는 S2의 제곱 나누기 S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때 75.375 나누기 69.125가 되어서 1.15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유도가 각각 N1-1, N2-1인 F분포에서 F0.05에 해당되는 기각치를 찾아보면,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교재 부록에 있는 F분포표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 값이 3.79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한 F값과 기각치 F알파를 비교해 보면 F값이 F알파보다 작으므로 기각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채택해야만 합니다. 즉 대립가설을 기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번 집단의 분산이 첫 번째 집단의 분산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두 개의 분산이 같다라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독립표본의 분산의 동일성의 검정에 대한 문제는 독립표본 T검정과 동일하게 T-테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결과를 그리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에는 두 개의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와 검정 대상이 되는 변수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는 그룹이란 변수로서 집단 1과 2를 구분하였고, 검정할 변수를 스코어라는 변수로 입력하여 두었습니다. 또한 프락 민즈 명령문을 이용해서 두 집단 각각의 표본 크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락 T-테스트를 이용해서 분산의 동일성에 관한 내용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프락 T-테스트에서는 두 집단의 분포의 형태를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을 통해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관심은 데이터의 산포도, 즉 퍼져 있는 정도에 관심이 있는데, 히스토그램을 보면 두 집단 모두 정기분포와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 퍼져 있는 정도도 비슷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자 그림을 통해서도 두 번째 집단의 산포도가 약간 크지만 그닥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프락 T-테스트의 결과입니다. 프락 T-테스트의 결과에서는 독립표본 비검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본 주제에 관련 있는 분산의 동일성에 관한 검정의 결과는 제일 아래쪽에 Equality of Variances라고 하는 테이블에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 분자의 자유도도 7이고 분모의 자유가 7이며 F값이 1.15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P밸류가 0.86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P밸류가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각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무가설을 채택한다는 것은 두 분산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